퀘니히스베르크란 이름으로 더 오래 서 있었던 도시 칼리닝그라드입니다. 왕의 언덕이라는 옛 이름처럼 도시는 700년이 넘도록 프로이센의 교역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유명한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칸트를 퀘니히스베르크의 살아있는 지성이라 불렀습니다. 노학자가 마지막까지 찾아 헤매던 것, 그것은 바로 옳고 그름의 원리였습니다. 종교가 지배하고 왕이 군림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그 원리를 신과 왕에게서 찾지 않았죠. 그럼 어디서 그 원리를 찾았던 걸까요? 이제 칸트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한 편의 잔혹 동화 같은 이야기죠. 제발 나 좀 숨겨주세요. 제발 누가 쫓아온단 말이에요. 남자는 여자를 집안에 숨겨줬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여자가 말한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날이 시퍼렇게 선 도끼를 들고 있었죠. 결혼하자니까. 알지? 이거 봤어요? 아니라고! 이씨! 거짓말을 해야 여자를 살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사실대로 말하죠. 그리고 칸트는 집주인의 이 행동이 옳다고 말합니다. 공리주의에서 옳은 행동은 최대한 많은 쾌락을 가져오는 행동입니다. 결과가 좋아야 행동도 옳은 게 되죠. 선생님, 새로운 기획안입니다. 우리 회사에 돈을 잔뜩 벌어다 줄 프로젝트이긴 한데 환경에 피해를 좀 입힐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난 그런 문제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신경 쓰는 것은 되도록이면 돈을 많이 버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착수하세요. 이 결정이 환경을 파괴할 겁니다. 자신의 이익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장의 행동, 분명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결과가 정반대였다면요? 회장님, 새로운 기획안입니다. 우리 회사에 돈을 잔뜩 벌어다 줄 프로젝트입니다. 게다가 우리 지역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엔 프로젝트가 환경을 더 좋게 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난 그런 문제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신경 쓰는 것은 되도록이면 돈을 많이 버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착수하세요. 공리주의에 따르면 사장의 결정은 이제 옳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니라고 느끼죠.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칸트가 한편으로는 인간이 감성의 세계에 살지만 한편으로는 예지의 세계에 산다라고 생각해서 두 세계에 사는 존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쾌락, 고통으로 상징되는 욕망의 논리에만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욕망을 끊고 더 옳은 것, 나한테 불리하더라도 또 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옳은 것, 정말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인간이 존엄한 존재고 그런 점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어떤 이 존엄성,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되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인간은 왜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느끼는가? 그것은 옳은 것을 추구하려는 의지, 즉 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칸트는 말했습니다. 바로 이 선의지가 인간을 짐승과 다른 존엄한 존재로 만드는 거라고 했죠. 자, 만두가 나왔어요. 자, 만두 사세요. 만두 사세요. 그런데 칸트에게 옳다는 것은 만두 사세요. 단순히 착하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만두가 왔어요. 칸트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죠. 만두 사세요. 만두! 만두 사세요. 만두 드릴까요? 만두. 여기! 자, 여기 있습니다. 5,000원이에요. 예, 왔습니다. 알죠? 손님은 어리숙하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기요. 이게 5,000원. 뭐냐? 이게 그쪽에서 준 5만 원. 5만. 그러니까 내가 4만 5천 원을. 하지만 주인은 손님을 속이지 않습니다. 무자르다. 알죠? 정직하게 돈을 거슬러 주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돈 그냥 받아도 아무도 못 봤을 텐데 우리 사장님 엄청 정직하시네. 만두 하나를 팔아도 정직해야죠. 인간이라면 모름지기 정직해야죠. 만두 5,000원어치만 주세요. 칸트는 주인의 행동이 옳다고 했습니다. 사람이라면 정직한 게 당연하다는 주인. 칸트가 아니어도 누구나 그가 옳은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만일 주인이 이렇게 만두 말했다면 받으시려나? 만두 하나를 팔아도 정직해야죠. 그래야 손님들이 믿고 오시지 않겠어요? 이 경우 칸트는 주인의 행동이 옳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순수하게 옳기 때문에 한 행동, 즉 의무에서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걸 어떻게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같은 행동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의무에 맞는 행동을 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지만 실제로 의무감에서 의무로부터 나온 행동은 첫 번째 행동밖에 없다고 칸트는 생각하죠. 그래서 의무로부터 나온 행동만 진짜 도덕적인 행동이고 겉으로 보기에 의무에 맞는 행동을 했더라도 결국에는 무언가를 바라고 했으면 그거는 도덕적인 행동이 아닌데. 뭔가를 바라고 한 선한 행동. 칸트는 그것을 가언 명령을 따른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 했다면 그 행동은 정언 명령을 따른 겁니다. 칸트는 오직 이 정언 명령만이 옳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성으로부터 나온 명령이기 때문이죠.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고 또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따르는 행동 원칙. 이런 원칙들만이 정언 명령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어려우시다고요? 그럴 걸 예상해 칸트는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정언 명령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답은 보편성에 있습니다. 난데 혹시 너 돈 좀 있냐? 돈? 왜? 은행에서 이번 달까지 대출금 안 갚으면 집 압류하고 경매에 넘기겠대. 야, 나 좀 살려주라. 돈이야 있지. 근데 갚을 수 있어? 돈을 빌리려면 갚을 수 있다고 거짓 약속을 해야 합니다. 만일 거짓 약속을 하라가 정언 명령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갚을 수 있어. 갚을 수 있어. 그럼 모두가 마땅히 거짓 약속을 하게 되겠죠. 갚을 수 있어. 거짓말. 거짓 약속을 하라 라는 명령은 약속이란 개념 자체를 모순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지키려 하지 않는 약속은 이미 약속이 아니니까요. 모두가 지킬 생각도 없는 약속을 하다 보면 결국 아무도 약속을 믿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정언 명령은 그 반대인 거짓 약속을 하지 마라가 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지 마라. 역시 정언 명령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앞에서 집주인이 한 행동이 옳다고 한 거였죠. 왜 봤냐고! 하지만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정언 명령을 따르는 게 옳은 건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선 거짓말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칸트는 반문합니다. 집주인이 남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이에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온 여자가 남자와 마주친다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집주인은 여자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의 거짓말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칸트는 어떤 경우에도 정언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옳은 것이니까요. 차가운 이론이다. 뭐 의무를 지켜야 되니까 마음에 안 들죠, 사실. 인간이 좀 더 훈훈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끼리 훈훈하는 바람에 어떤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끼리는 훈훈하고 좋은데 그것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의 존엄성이 훼손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덜 훈훈하더라도 꼭 지켜야 될 인간의 존엄성이 이 사회 어느 구석에서도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차가움과 냉정함이 결국에는 그런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삶은 종종 우리를 원치 않는 상황 속에 던져놓곤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죠. 인간의 피해를
무엇이 옳은가? 왜 옳은가? 옳다는 건 어렵습니다. 고상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때론 차갑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옳은 선택만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죠. 당신은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젠 답해야 합니다. 왜 당신의 선택이 옳은지 말이죠. 어쩌면 철학은 처음부터 정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어떤 것이 더 옳은지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결국 옳은 선택이란 치열한 고민 끝에 정당성을 얻은 선택이 되겠죠.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말입니다.